요새 한국이 이제 특히 그렇지만은, 근데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한국보단 덜해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일어나냐? 동남아, 심지어 유럽도 뭐 조금 그럴까 하다가 지금 뭐 그다지 뭐 큰 그런 현상은 안 나죠?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아마 늘어나는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왜 하필 그럴까? 동북아만 이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그냥 일반 물질적 해석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17, 18세기 뭐 그때는 뭐 그 사실 이쪽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유럽인이 전 세계의 절반이라고도 그런 말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때는 사실 유럽 말고는 다른 어떤 지구상의 그런 근데 무슨 주목도 거의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많지 않은데 중국 인구가 지금 같이 그냥 이렇게 10매 그렇게 돼 있고 한국도 19세기 말엽 2천만에서 지금 5천만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거 이것은 오히려 그 이제까지 인구가 그대로 있다가 동북아만 지나치게 늘어났다가 도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 그런 거하고 오히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럼 왜 동북아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중세 유럽의 흑사병 그렇게 해서 줄었다가 다시 근세 들어가지고 이제 물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글쎄 그 의학에 보면 보통 서양 의학이 훨씬 더 이제 우월한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서양 의학이 우월했으면은 19세기까지 동양 의학보다 그 서양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더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절대적으로 늘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왜 그런가? 그런 상태에서 19세기 말에 서양의학이 들어왔고, 동양에서는 서양의학의, 특히 이제 외상치료 같은 데서 그 우월함에 감탄을 해서 많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의학이 상당히 발달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아직 확인을 못 됩니다만, 동양권은 서양의학이 없이도 어쨌든 간에 충분한 인구가 그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인구가 그런 놈에다 불구해서 플러스 알파로 서양의학이 들어오니까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학은 나름의 어떤 건강유지의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보통 한약은 눈에 띄게 금방 효과가 나는 거 아니라 천천히 뭐 그런 효과가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예방이라든지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혜택에서 플러스 알파 서양약을 받았죠. 근데 서양은 뭐 여기서 그대로죠. 동양약을 받았다고 해서 뭐 획기적으로 뭐 이렇게 늘어나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서양은 또 19세기 아니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1차 대전이라고 하죠. 1차 대전이라고 세계대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건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전쟁일 뿐입니다. 근데 유럽은 곧 세계로 보니까 그런 거죠. 유럽의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2차 대전.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물론 여기도 포함됐습니다만은 2차 대전도 크게 겪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 현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가 상당히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동양도 물론 전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전면적인 전쟁, 특히 중국의 중일 전쟁도 있었지만 그냥 뭐 져주고 사실상
전 중국인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랬으면 이기죠. 이제 이기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냥, 그 인구가 유지됐고, 오히려 이제 서양의학을 혜택을 받아서 점점 더 늘어났죠. 이건 다소 물량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물질적인 아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이제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서양이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그 결과 어쨌든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 국가 자체는. 적어도 20세기까지는. 그래가지고,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유럽 자체야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만 거지만은 유럽을 도운 미국이 이제 동양권을 점령했죠. 그래가지고 일본을 점령했고, 그리고 그 승자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이 있었죠. 러시아, 소련은 물론 중국은 말고 일본을 승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대일본 제국으로 일본과 동일한 국가였던 이제 한반도의 북부를 점령해가지고 북한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정신승리, 직접 점령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중국이 말로는 뭐 2차 대전에 승리한국처럼 이제 무슨, 그게 됐습니다만은,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처음엔 유엔이 인정한 게 대만이었죠, 대만. 이 대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장개석이 있을 때 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 뒤로 쫓겨난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중국 대륙은 어차피 그전에는 일본의 점령지였습니다. 일본의 점령지였다가, 일본이, 미국, 소련의 세력에게 패해가지고, 이 중국도 사실상은 대륙도, 서양 세력의 영향권 내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화돼가지고 이 공산주의 종주국의 모택동 이제 좀 이제 가서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는 이제 체제가 됐었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누차 얘기했듯이 서양의 문화권과 가치관, 언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이 효과는 무엇인가?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이긴 쪽은,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이 동양 문화권에, 동북아 문화권에 승리한 것인데 그 효과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승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패한 곳에 남자들을 죽이고 그 여자들과 그러니까 교제해가지고 자신들의 자손들을 패전 지역에다 많이 퍼뜨렸죠. 이제 그것이 과거의 전쟁 승자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그거는 행하지 않았지만은 대신 자신의 어떤 문화와 그런 것을 본받도록 이쪽에다가 이제 패한 곳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도 애초에 한어 병음해가지고 한자를 쓰지 말고 지금 말하는 알파벳으로 쓴 중국의 지금 알파벳으로 중국어 발음을 다 쓰고 있죠. 그거대로 쓰려고 했었던 겁니다. 월남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점차 그러니까 동화되는 거고요. 점차 동화되겠다는, 한다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인간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되도록 자기네 영혼들, 자기네 부류의 영혼들이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더 많이 번성하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더 자기네 영적인 존재를 더 형성하고 더 강화하고 더 세력을 넓히고 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영적 성장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그룹의, 쉽게 말하면 자기네 그룹의 영혼이 더 한국이 아니라 지구상에 많이 태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각 영혼 집단 그룹끼리의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인 건 그건 지상에 태어나기 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서로 그러한, 물론 땅을 넓혀가지고 땅을 지배도 받는 것이죠. 예, 그런 목적이니까 결국은 동북아의 전통적인 문화를 다 이제 심하게 말하면 갈아엎고 전부 이제 서양 문화권을 추종하도록 그런 가치관을 심어놨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는 완전히 넘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상당히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이제 이미 넘어갔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영혼들은 새로운,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영혼은 자체 태어난 사람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특히 유럽 문화권에서 어떤 발동한 그런 이제 많은 지구상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유럽 땅에만 태어나기에는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기회를 어디서 얻냐면은 이제 이 동북아 문화권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북아 문화권에서의 기존 영혼들은 태어날 기회가 크게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 그 자체 스스로 기회가 줄어들었다고는 보기 어렵죠. 하지만 이쪽 유럽 문화권이라니 기타 쪽에서의 그런 영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동북아에 태어나고 반복해서 태어나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럴 기회, 그러니까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포화 상태인데 상당히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고, 그리고 오히려 기대와는 달리 또 한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과 중국은 그렇게 서양 문화권으로 완전히 편입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으니까 더 효력도 별로 없죠. 이제 이제 여기의 전통적인 영혼이 아닌 영혼들이 그렇게 이 동북아 문화권을 이렇게 집중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런 2차 대전 20세기의 전쟁 이후에 동북아의 이런 여러 가지 격동에 의한 혼합, 그런 이제 영혼들의 그런 이제 탄생. 그러니까 그래서 더 폭넓게 더 많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이 줄어들고 더 유효기간이 이제 좀 지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가 되는 거나 이거죠. 동북아 이쪽이. 그래서 동북아라는 이름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정확한 얘기하면은 중화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중화하면은 꼭 중국만 얘기하는 거지만은 모든 한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공통적인 그런 문화권이 한중일이 다 이제 어떤 그 자체가 하나의 유럽과도 같은 그런 하나의 큰 지역이 되죠. 근데 이쪽의 어떤 이제 그동안 격동에 의한 변화, 그런 약간 비정상 상태라고도 그러죠. 그것이 이제는 끝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좀 자꾸 사람들은 리니어 선형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대로 줄어들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느냐, 막 그러지만은, 소멸되지 않죠.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원상태로 돌아가는,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위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이 일은.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났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양적 팽창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상태에서, 하여튼, 이렇게 성장할 때도 물론 정신 차리고 잘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오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더 이제 제대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해야 되는 거. 이건 다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네.